제 가슴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 찍지 마세요. 후이나 하시는 분들 중에 어깨 아픈 분들 많은 거예요. 팔꿈치 아프고. 이렇게 턱을 뒤로 당겼을 때가 중립 상태라 생각하는데 지금이 중립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생각보다 저는 가슴의 움직임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벤치프레스 이 영상 하나로 끝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른 말 안 하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벤치프레스 다룰 거예요. 짧고 굵게 깔끔하게 설명드릴 거고, 사실 요 벤치프레스는 어느 헬스장을 가다 있잖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벤치프레스 이 영상 하나로 끝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갈 필요 없긴 해. 바로 앞이라. 일단 기본적인 타지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썸리스나 손가락을 막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잖아요. 저는 감 잡기 제일 쉬운 그립은 요 그립이라 생각하거든요. 팔이 딱 중립을 받을 수 있는 자세. 팔을 우리가 엄지를 내리게 되면 내외전, 엄지를 올리게 되면 외전이 걸려요. 근데 아무것도 과하지 않은 요 상태가 제일 감을 잡기 쉬운 상태라 생각을 해서 저는 요 그립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립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립의 간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간격은 대부분 분들이 좁게 잡거나 넓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딱 그 중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딱 내가 벤치프레스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어깨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밀다 보면 어깨가 나올라 할 거예요. 그 딱 나오기 전에 너비를 그 위로 딱 올려주면 돼요. 그게 딱 내 너비예요. 내 벤치프레스 자세 취하고 어깨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밀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밀리니까 그럼 여기가 내 너비겠죠? 여기니까 그대로 여기를 잡아주면 돼요. 그럼 제 너비는 여긴 겁니다. 이 너비가 딱 내가 운동할 때 제일 가슴 운동이 잘 되는 너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그립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슴 포지션, 다리 포지션 이런 식으로 몸통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부분 벤치프레스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붙이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붙이고 하는 사람들인데 밀어요. 우리가 사물을 우리가 미는 힘을 할 때 목을 뒤로 밀고 이렇게 밀면 힘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목의 중심을 앞으로 둔 상태에서 힘을 미는 게 더 세질까요? 중심을 앞으로 두는 게 더 세게 밀 수 그러니까 있죠. 맞아요. 벤치프레스는 프레스잖아요. 그럼 내 중심축을 앞으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할 게, 사람들이 보면 목을 뒤로 뉘어버려요. 그러면은 날개뼈도 뒤로 빠져요, 앞으로 빠져요?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 수축을 어떻게 할 거야? 가슴이 수축이 안 되잖아. 목이 내 몸의 중심점을 딱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의 중심점이 중립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할 텐데,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력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가슴을 열면은 우리가 목이 자연적으로 뒤로 조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딱 지금 중립 상태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턱을 당긴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이 딱 옆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중립이 아니야. 이거는 뒤로 꺼져 있는 거잖아. 목이, 가슴은 일렬인데 목은 이렇게 뒤로 꺼져 있는 거잖아. 오히려 턱 당기고 가슴 열면 이게 중립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게 중립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뒤로 밀려 있는 거고, 오히려 턱을 당기고 앞으로 오고 가슴을 열면은 그게 중립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턱을 뒤로 당겼을 때가 중립 상태라 생각하는데 지금이 중립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오히려 턱을 내가 많이 당겼다 생각을 하고 가슴을 열면 그게 중립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게 저의 첫 번째 필살기예요. 어찌됐건 가슴을 열게 되면은 우리의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살짝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게 후인 하강이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슴만 열게 되면은 어깨뼈가 가슴 열게 되면 딱 중립으로 오죠. 중립으로 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버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가 후인 하강하고 가슴 운동을 해볼 거예요. 가슴에 손 대볼래요? 후인 하강. 가슴에 힘 들어와요? 아니. 지금이랑 3도 만져봐요. 아우씨, 3도 힘들어. 자, 이제 그냥 중립을 둘 거예요. 가슴 한번 만져봐요. 자꾸 가슴을 만져보래.
자, 지금이요. 후. 어느 때가 가슴에 힘 더 많이 들어요. 후이나강을 안 했을 때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후이나가 안 했을 때가 가슴에 대한 텐션이 잡힐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 가슴 운동은 미는 기능인데 이거를 우리가 뒤로 당겨봐요. 뒤로 당기는 기능 뭐예요? 견갑이 모이죠. 그러니까 이 견갑이 모이면은 승모가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승모가 근데 좀 승모랑 가슴은 반대 기능이잖아. 전이는 프레스 기능인데 후인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럼 가슴에 힘이 들어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벤치프레스 중량이 높은데 가슴이 안 좋다 그러면은 100% 그거는 무조건 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슴이 저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후인하강 한다고 한다 하는 분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딱 중립 맞추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후인하강을 풀고 중립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더라도 후인하강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가슴 좋은 분들 중에서 딱 중립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 그리고 후인하강을 하게 되면 내 어깨에 대한 이 뼈 자체가 눌려요, 안 눌려요? 후인하강 할 때? 눌리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회전근개가 있어요. 그걸 누른단 말이야. 후인하강 하시는 분들 중에 어깨 아픈 분들 많을 거예요. 팔꿈치 아프고. 왜 아프냐?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 그 극상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눌려. 그럼 뼈가 눌린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움직이겠죠. 그것 때문에 아픈 거고. 이 자세 자체가 후인 하강 하면 팔꿈치 어때요? 많이 외전된 상태. 그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 여기가 아플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가 후인 하강을 안 하면 팔꿈치가 안 아파요. 왜냐? 전체적으로 이 어깨뼈부터 팔꿈치랑 손목이 분할을 해서 내 무게를 부담을 해주는데 지금 가장 튀어나온 곳이 어디예요? 팔꿈치. 그러니까 데미지가 쌓이는 걸 예를 들면은 비가 와요, 만약. 웅덩이가 있어. 파인 웅덩이가. 어느 곳에 물이 많이 쌓여요? 웅덩이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가장 튀어나온 곳에 데미지가 제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가슴도 벤치가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중부 하부 쪽이 텐션이 제일 많이 가 있을 거예요. 튀어나온 쪽에 부를 받게 되는데 팔꿈치가 아픈 분들이다. 그럼 이 후인하강을 하는 게 문제예요. 성익쌤 팔꿈치 아픈 적 없어요? 네. 확실히 잘하고 있는데. 가동 범위는 저는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가동 범위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물어보겠죠. 그럼 그게 어느까지냐?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생각보다 저는 가슴의 움직임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냐? 이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만의 꿀팁은 가슴 열고 턱 당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손목 그대로 중립 유지. 내릴 때 내 팔꿈치가 안쪽을 보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바깥을 보는 걸 유지해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이 가슴을 우리가 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팔꿈치 여기까지는 가슴 근육이 늘어나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가슴 근육이 늘어나요? 아니면 그냥 팔꿈치만 움직이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 가슴의 길이가 변화가 없이 그냥 팔꿈치만 아래로 처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슴의 길이 변화가 없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가슴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 찍지 마세요.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가슴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팔이 좀 짧거나 이제 몸통이 두껍고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팔이 일단은 길어요. 윙스팬이라고 하잖아요. 팔 길이, 이 너비를. 제가 이게 186에서 188이거든요. 이게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긴팔 원숭이 같긴 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불리한 체형이고, 이제 제가 가슴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찍어보면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니까 한번 찍어줘요. 가슴 열고 턱 당기고 여기서 가슴을 찍으려 한다. 그러면 팔꿈치에 변화가 있죠. 찍을 수 있어. 근데 가슴의 길이 변화가 없잖아. 자, 여기서는 가슴 잘 늘어나죠? 가슴 늘어나요? 여기서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진짜 무거운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무거운 무게를 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못 와. 그냥 이렇게 오잖아? 밀기 바빠요. 그죠? 밀기 바쁘죠. 이렇게 밀기 바빠요. 누가 여기서 정말 무거운 무게 하는데 여기서 찍었다가 다시 돌리고 못 들잖아요.
가벼운 무게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절대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찍으면서 조금 탄성 있게 운동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헬스장이나 내가 개인 구비로 요거를 구입하면 돼요. 그럼 내가 요거를 가슴에 두고 여기다 두고 하게 되면은 가슴 열고 턱 당기고 끝나잖아. 길이 변화가 가슴이 딱 열리는 데까지 딱 오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슴 찍기를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힘들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 다른 팔 근육이나 이런 데를 안 쓰고 진짜 가슴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느낌이 좋을 거예요. 나는 벤치프레스 오히려 옛날에 지금 사진 옆에 띄우겠지만 이때는 제가 후인하강이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제 가슴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 여름을 위해 찌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찌찌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아요. 아 오늘 상금 너무 많이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설명이 좀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얘를 이렇게 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식이 좀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요즘 구독과 좋아요가 또 화력이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해주지만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시청을 엄청 많이 하는데 구독이 조금 안 물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꿀팁 풀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